안녕하세요. 토지것으로 함께 성장하는 토지투자언어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28가지였는데 야영장이 늘어나면서 이제 28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28가지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이제 국방 군사시설도 하나 살짝 서브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개정됐죠? 이렇게 했는데 용도별 건축물 종류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건축물 대장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 건축물 대장에서는 이 건축물 종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농어촌 주택 이 건축물 대장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농어촌주택은 뭘로 올라갈까요? 단독주택으로 올라갑니다. 이 용도별 건축물 종류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단독주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는 뭐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올라간다는 거.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팁으로서 팁이라기보다는 이게 팩트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실전 투자에서도 상당히 도움됩니다. 이게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는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죠.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용도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는데 요거를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먼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읽는 것은 요 내용을 제가 천천히 보면서 갈 테니까 한번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보던 내용입니다. 보던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실전 시간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있습니다. 블록에 포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이때 당시 없어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현재 시점에서 또 정리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토지 및 개발 관련 책을 하면 반드시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제가 얘기했죠. 고수를 반영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실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전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의미를 알면, 아, 나도 고수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알고 있고, 정확한 의미도 알고 있고, 분할시키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적이면서 전문적인 용도별 건축물 종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 총 29가지가 있습니다. 지목과 도어가 옛날에 28가지였는데, 야영장이 추가되면서 29가지가 됐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됐죠? 9월 12일 날. 9월 12일 날 개정됐습니다. 새롭게 이제 제가 업데이트 다시 한 겁니다. 이게 있고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요즘 작은 도서관에도 단독주택 많이 보이지 않나요?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인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고 했죠. 노인복지시설까지도 단독주택이 있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잘 얘기하는 단독주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다중주택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스트하우스. 그렇죠? 쉐어하우스. 이게 건축물 대장에 있어요?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홍보 차원이라든지 마케팅 차원에서 나온 단어지 건축물의 종류는 없습니다. 이게 뭘로 표시된다고요? 바로 다중주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집에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수사설은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게스트 세워가시는 한 군데 모여서 외국인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취사시설은 별도의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개 동의 주택을 쓰이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 예전에 330이었거든요. 660 주택을 쓰는 층수는 역시 3층 지하는 제외하고 한 개층 다만 1층의 전부 일부를 플로트 구조로 하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남아있잖아요. 요거는 뭐랄까 층수를 제외한다. 요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플로트 구조 예전에는 이렇게 단 3층을 했다면 지금 뭐예요? 플로트를 넣을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주차장 쓰고
나머지 남으면 여기다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시는 것이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토투자 연구반에서도 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게고요.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으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것도 새로 생긴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게 기준에 적합할 것. 이게 다주택입니다. 그렇죠? 다세대 주택은 역시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주택은 다음 요건은 모두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있겠죠? 주택을 쓰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 3계층 똑같습니다. 다만 뭡니까? 1층 전부 필로트 구조로 하여 주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층수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0이고 19 이게 19세대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공간까지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과 지역센터 있죠? 공동유관하면더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옛날에 도시원주택인데 이제는 소형주택 이름을 바꿨죠? 이렇게 다만 필로통에는 빠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잘 아시죠? 다세대는 주택을 쓰는 층수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다가구는 3개층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기숙사가 또 달라졌어요. 기숙사가 심플했는데 지금은 일반 기숙사하고 임대 기숙사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외한다. 구분 소유된 개별시 일반 기숙사는 전체 50% 이상. 근데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로 목적으로 하는 거 20세 이상이면서 50세 전체 수익이 50% 이상. 이렇게 요게 이제 구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보시면 단독하고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카페, 베이커리 카페, 뭐 카페 여러 가지 있죠. 근생설 소유 돈이 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가본, 이렇게 요런 거 식품 이런 거 할 때는 1제곱미터 미만인 거는 일정 근생설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이 나번을 볼까요? 휴게점이 있죠. 카페, 베이커리 카페,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할 시설. 를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알겠죠? 근데 요거보다 큰 거는 뭘까요? 이거보다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종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종에 갔다 오면 여기에 있죠. 아번에 있죠? 똑같이 차 이렇게 조리하거나 제작 판매 시설로서 용도가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도 있죠? 이상인 거, 이렇게, 이종 근생시설에서는 요렇게 크게, 이거보다 작게 하려면 일종 근생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만인 것이 큰 거는 어디에 있다? 뭐 근생시설도 있을 수 있고 이종 공장도 갈 수 있고 뭐 판매에서 여러 군데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요. 휴게시점 있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수설. 이거는 뭐 미용원 이런 거 없고 면적이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 의원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탁구장 이거 500 있죠? 이거보다 큰 거는 뭘까요? 체육시설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파출소 뭐 이렇게 이런 것들 1층 정도 미만. 그 다음에 이용한 시설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개접소도 있죠? 3점 있고 3점 미만인 거. 바닥면적 합계가 이렇게는 1종으로 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요게 새로 생겼죠? 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환장한다. 충전소. 요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종근세.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일반 입점은 뭐예요? 출파하는 데죠? 출파하는데 그래서 구분하고 나머지도 한번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중생활시설이에요. 이게 뭡니까?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예전에 따지면 고시원인데 여기 보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이거보다 큰 거 500제곱미터 미만이죠. 이럴 경우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지만 이거보다 큰 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큰 거 작은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이게 이제 투자의 팁이죠. 이런 게 실전에서 하다 보면 이런 구분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매 집회시설을 볼까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그다음 동식물원도 뭐예요? 문화매 집회시설이네요. 이렇게요. 종교시설, 그러니까 종교 집회장으로서 위에 종교 집회장 근생시설 이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뭐 이종 근생시설 한번 볼까요? 종교 집회장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종교 집회장인데 교회, 성당, 사차, 기도원, 수도원, 순영원, 제실, 뭐 사당 비슷한 거
같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용도로서의 바다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어디에? 이종근센시설인데 이거보다 큰 거. 아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 공연 종교시설 이종근센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보다 평방미터보다 큰 거는 종교시설이라는 얘기죠. 아,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거구나. 그죠? 종교 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도 종교시설이죠. 종교 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거. 봉안당은 따로, 봉안시설 따로인데, 이건 종교시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면적을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있고요. 도매시장. 네, 도매시장. 이건 판매시설이죠. 상점. 근데 상점이 있죠? 감옥에 따른 용도 일종 근생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사모 감옥에 해당되는 것. 용도로. 그러니까 사모가 이거죠. 사모가 뭐냐면 이게 4호. 이거 4호. 3호는 요거거든요. 3호 감옥 요거예요. 1천제 미만이죠. 그죠? 식품, 자파, 의료, 왕구, 서적. 1천제 미만인 거는 뭐라고요? 일정 근생시설이요. 이거보다 큰 건 뭐라고요? 판매시설. 좀 전에 봤듯이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정신이 없어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뭡니까? 상점. 해당 용도로서 일종에서 해당되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판매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규모가 이종시설에서 해당되지 아니한 것도 판매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운수시설은 이런 거고, 그다음 의료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병원, 뭐 이런 거, 독립병원, 이게 의료시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이종근생시설에 해당되는 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이종근생시설 있죠? 그거보다 이제 제외한 거는 큰 것들이죠. 하나같이. 큰 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학교 교육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교습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 이게 새로 생긴 거죠. 예전에 여기까지만 있었거든요.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교집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육연구시설이고, 그다음 노유자시설, 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뭐 단독 뭐 이런 게 있죠.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유자시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수련시설, 요게 이제 보면은 수련시설이죠. 여기 보니까 요보다 이제 이렇게 생활관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이런 거 있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야영장 시설로서 29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 이 29호가 야영장이거든요. 야영장 시설을 갖췄는데 이걸 가진데 29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수련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수련시설입니다. 이게 있고요. 운동시설 이런 거인데 일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 아까 탁구장 봤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 체육관이거나 뭐 어때? 관람 맞으면 1천 미만인 거. 그 다음 운동장. 그래서 1천 미만인 거. 이런 게 운동시설입니다. 이거보다 큰 것도 뭘까요? 바로 밑에 체육시설 나올 겁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업무시설 볼까요? 공공 업무시설. 그렇죠? 일종이 아닌 거. 일반 업무시설도 있고요. 또 오필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반 업무시설이잖아요. 오필터는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준주택이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뭘로 올라갑니다? 건축물에다가는 업무시설 올라간다는 거죠. 업무시설로 간다. 그 얘기고요.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요게 있죠? 생활 숙박시설은 뭡니까? 숙박시설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예전에 없었는데 서로 이게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갖춘 시설만 한다.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여기 나오네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종 근생시설은 5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큰 거는 뭐라고요? 다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위락시설. 이런 게 위락시설이죠. 카지노,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이런 거. 위락시설. 건축 허가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위락시설을 까다롭습니다. 이게 대량행위가 있다고 앞서 강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있죠. 관람지점에서 이종이 아닌 거. 큰 것들은 위락시설이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공장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종과 일종의 근생시설, 요거 분리되지 아니한 거,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공장 있죠? 그건 공장입니다. 그 제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다 큰 것들은 다 어디에 간다? 공장이다. 이렇게 보고, 창고, 하역장, 물류, 집회준서, 이거 창고입니다. 이런 거 위험물 저장과는 제외하고, 위험물 저장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주유소, 액화, 위험하잖아요. 이런 거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저장시설 허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이게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보건조, 운전학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주기장. 주기장이 뭡니까? 건설기계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주차장. 그렇죠? 이거 주차장, 우리가 차 주차장이잖아요. 기계는 뭐예요? 기계들. 주기장은 기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아까 일종 군사시설이 있었죠? 정거자동차 순서로. 그거보다 규모가 크면 뭡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요. 아,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자, 양계장, 재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원순환, 또 고물상,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교정, 이게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게 뭐 그런 게 교도소, 구치소 이런 거죠. 소년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게 2023년 5월 15일 날 국방군사시설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23회 2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일종 군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 그러면서 이런 거 국방군사시설은 새롭게 지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 더 늘어났네요.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 삭제되면서 늘어난 거죠. 보는 이 호가 달라졌으니까 23회 2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송통신시설, 일종 군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면적 작은 거는 일종이지만 큰 거는 방송통신시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뭡니까? 방송통신시설입니다. 이게 촬영소리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발전시설. 발전시설은 그 발전, 전기, 공급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이죠. 일종이 아닌 거. 그럼 이거보다 큰 거는 발전, 작은 거는 일종.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묘지 관련시설, 화장, 봉안당, 종교시설 제외한 빼고, 그랬죠? 묘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닭고시설. 이것도 묘지 관련시설입니다. 요게 애견 카페니 뭐 하면서 애견 장례식장도 요거 나온 거죠. 애견들 이렇게 장례식장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있죠. 그다음 장례시설, 장례식장. 그 다음에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장례식장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죠. 요거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묘지 관련시설, 동물 화장시설, 건조장, 동물 전용 낙고시설입니다. 이거는 장례식장이고. 아, 이제 이쪽으로 왔네요. 장례식장이, 애견 장례식장이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29가 야영장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례도,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에서는 바닥면 학교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거예요. 요거보다 큰 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유수시설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수련시설이라고 했죠? 수련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쭉 볼까요? 수련시설 쭉 위로 가면 수련시설 확인 쪽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있습니까? 29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은 야영장 시설인데 아니한 시설은 수련시설. 그러면 300제곱 미만인 것은 야영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29가지입니다. 이제 뭐 국방문 군사시설까지는 30가지인데 29가지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있죠. 비고는 바닥 면적을 한 것은 주차장 면적을 뺀 면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을 한 것은 주차장 면적을 뺀 실사용한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됐고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실전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이상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대로 변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최근 거죠. 9월 10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법률 자체가 정보이자 돈입니다. 오묘한 팁이 진짜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으면 상당히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죠. 돈이 드는 지름길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 부분의 활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많이 접하고 많이 묻고 해야 됩니다.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안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이 건축물의 종류가 29가지, 30가지, 그러니까 30가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뭐예요? 건축물 대장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개발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 그 의미를 알면 건축물의 종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보면서 더군다나 익숙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